자, 스폰 네트워크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스폰 네트워크 수정 방식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그죠? 여기에서 사고 구간별 보호 방식. 스폰 네트워크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어떻게 보호 협조를 하느냐, 보호 협조를 어떻게 할 거냐, 보호 방식은 어떻게 하고, 보호는 뭐 그냥 OCR 계정기 이런 걸로 해서 트립 시킬 거고요. 뭔가 고장이 생겼으면 파워 퓨즈가 있으면 파워 퓨즈로 트립 시키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뭐 어떤 그 두 개 간의 보호 협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볼게요. 스폰 네트워크에서 또 사고 구간별 보호 방법과 보호 협조 이렇게 똑같지? 네, 똑같이 이렇게 나왔을 때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스폰 네트워크 수정 방식의 구성 요소, 여기에 뭐가 있냐, 생각나야 되는 게 이 수전단에는 뭐가 있냐 구성하는데, 우리 수전단에는 LBS도 있고 원래 파워 퓨즈도 있고 VCB 차단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차단기로 하는 거 CB 방식, 그 다음에 뭡니까, 퓨즈하고 스위치로 하는 그런 좀 저렴한 방식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스폰 네트워크에서는 수전단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DS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절취할 수 있는 유지 관리할 때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고, 변압기가 이제 네트워크 프로텍트 DR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네트워크 프로텍트 부분이 있죠. 퓨즈하고 CB 부분하고, 네, 그런 게 있다라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변압기는 용량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프로텍트 퓨즈하고 프로텍트 차단기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스폰 네트워크는 고장이 났을 때 자동으로 제거되고, 그 다음에 또 복구가 되면 자동으로 투입되고, 이러면서 3회선 이상을 수정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무정전으로 쓸 수 있는 방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걔네들이 동작하는지 봐야 되겠죠. 역전력이 생기면 차단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복구가 됐을 때는 무전압 시에 자동 투입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이 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스폰 네트워크 방식을 설명하고, 여기 똑같이 방식을 설명하고 특징을 하라는 거죠. 방식을 설명하고 특징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이 구성에서 동작들은 어떻게 하는 것들이냐, 기기들이, 그렇게 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 협조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특성은 뭐가 있느냐, 스폰 네트워크를 왜 하냐 이러면 무중단을 위해서 뭐 전압의 변동이나 이런 게 작다, 그런 특성도 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떠오르면은 이미 공부가 잘 돼 있는 거고, 지금 제가 한 말이 안 떠오르면은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스폰 네트워크 수정 방식이란 정의 내려주는 거죠. 스폰 네트워크는 이 그림을 떠오르면서 정의를 생각해야 돼요. 변전소에서 선로가 가는데 이렇게 3개로 이상, 뭐 책에는 2회선 이상 이렇게 해도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3회선 이상은 좀 해줘야 스폰 네트워크의 이 기능을 발휘를 할 거란 말입니다. 2회선보다는. 그래서 이 수용가에서 빌딩이나 이런 데서 3회선을 수정 받은 겁니다. 한 개의 변전소에서 3회선을 수정 받아가지고 얘를 변압을 해가지고 여기 네트워크 모선으로 그냥 연결을 했는데 무슨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변압기가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게 좋냐? 여기서 무정전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텍터들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배전선이나 변압기에 어떤 고장 또는 복구 이런 게 생겼을 때 자동으로 투입도 되고 자동으로 차단도 되고, 이러면서 계속 무정전으로 3개가 동시에 다 고장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정전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특징. 저는 뭐 무전정고 이렇게 외웠었는데,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이거 스폰 네트워크에서는 여기 빌딩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작아요. 왜냐하면 전압 변동률이라는 건 여기에 뭐가 모터가 돌아갈 때 여기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나 이렇게 모선 지금 거꾸로 걸어져 있죠. 수전하고 부하 쪽이. 이런 데서 전압 강화 E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작다라는 거예요. 왜 작아요? 이유는 여기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작으면 작은 거죠. 이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같다라고 해놓고, 임피던스는 그럼 또 왜 작아요? 세대가 병렬 운전하고 있으니까. 임피던스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다 가가지고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흐를 텐데, 병렬 운전하고 있으니까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전력 손실이 감소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럼 왜일까요? 전력 손실은 왜 감소될까요? 전력 손실은 그냥 뭐 이거 크게
크게 전력 손실이 크게 뭐라고 할까, 많이 감소될 것 같진 않은데,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고 여기 임피던스 저항 R이 다 존재를 할 테니까 I자상 R만큼 손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뭔가 이 병렬 운전하고 있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얘를 뭐 또 스폰 네트워크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병렬 운전한다는 개념 안에서 뭔가 대수 제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뭔가 손실을 좀 절감할 수 있다. 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신뢰성이 높다. 이게 무정정 공급하는 거니까, 그죠? 신뢰성이 아주 높은 설비이고 그런 중요한 장소에다가 이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3회선을 수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도 또 수입을 해야지 되고, 우리나라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채용을 안 하지만, 아무튼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고 보호 장치가 좀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럼 구성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 구성은 여기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수전 측은 수전 단로기가 있구나.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변압기라고 하는 TR이 있구나. 그리고 뭡니까? 네트워크 프로텍터에서 네트워크 퓨즈와 네트워크 차단기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스폰 네트워크 수전이잖아요. 여기는 부하 측인 거고, 그래서 수전 측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달러기가 있고, 네트워크 변압기가 있고, 프로텍트 반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네트워크 모선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구성된 것이 스폰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여기에 수전 측에는 단로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폐 가능한, 그냥 무브와 개폐만 가능한 단로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압기에는 이 변압기를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면, 변압기는 병렬 운전돼서 구성되고 있다. 그럼 변압기의 용량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용량, 변압기 기본적으로 용량 잡는 게 어떻게 잡아요? 부하 용량으로 잡는 거죠. 부하 용량보다 크게 잡는 게 일반적인 변압기 용량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스폰 네트워크에서는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부하가 여기 부하가 3000kVA면 여기 1000 이렇게 잡을 텐데, 3으로 나눠 가지고. 근데 스폰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잡지 않고 약간의 어떤 가부하가 여기 하나가 차단이 되더라도 이게 계속 공급을 할 수 있게 잡습니다. 그러면 세 대로 잡는 게 아니라 몇 대로 잡는 거예요? 하나가 고장나도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3-1대로 잡아가지고 용량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3000kV면 1000 잡아서 병렬 운전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1500 해가지고 용량을 잡아주라는 겁니다. 3-1로 해가지고. 그러면 한 대가 고장나도 계속 두 대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약간의 가부하가 돼도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죠? 그거는 8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의 가부하가 생겨도 좀 공급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관념에서 이제 가부하율이 들어가는 거죠. 가부하율 분의 1 해가지고, 이 가부하율은 약 한 130% 정도로 잡아준다. 그러니까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 한 130% 정도의 가부하가 걸려도 문제가 없는 그런 변압기를 선정해줘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열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그래서 이런 이제 특별한 식이 하나 있는 거고. 근데 개념식은 똑같아요. 요거 해가지고 한 대가 고장이 나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것 플러스 그냥 가부하율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가부하율이 스폰 네트워크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념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부하율 분의 1이라고 나와 있지만, 항상 뭐 발전기 용량 계산할 때 가부하율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적용해가지고 해줘도 되는 거고요. 또 뭐 전동기의 전격 선정할 때도 가부하에 대한 거를 내가 고려해서 용량을 선정한다면, 얘가 가부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기 전격보다 10% 20% 더 가부하 그래도 괜찮다, 이런 전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 고려해서 또 선정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텍트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네트워크 프로텍트에는 변압기 2차 측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기기라고 하면은 여기 네트워크 프로텍트 퓨즈가 있고 네트워크 프로텍트 차단기가 있어요.
CB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계정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7, 78, 84에서 여기 67은 전력 방향 계정기. 뭐를 검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전력을 검출하려고 하는 거죠. 역전력이라는 게 여기에서 전력이 이렇게 환전 측에서 부하 측으로 가야 되는데, 부하에서 환전 측으로 가는 전력이 검출이 되면 내가 검출을 해서 차단기를 동작시키라, 이런 개념의 계정기가 있고, 이걸 이제 주 계정기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78, 84 계정기가 있어요. 전압의 위상을 검출하는 78 계정기, 그 다음에 어떤 전압을 검출하는 84 계정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 구성해서는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할은 프로텍트 퓨즈의 역할은 뭐냐? 우리 기본적으로 차단기 CB하고 여기 퓨즈가 있으면 이 파워 퓨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후비보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2차 측에서 단락사고 났을 때 먼저 차단기가 동작을 하고, 파워 퓨즈가 차단기가 동작을 좀 잘못했거나 너무 늦게 하거나 그랬을 때 파워 퓨즈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 후비보 개념으로 넣는 거죠. 그렇게 여기에도 뭐 후비보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혹시 여기 파워 퓨즈하고 CB 사이에서 단락이 생기면 이게 파워 퓨즈가 차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능을 또 하는 거죠. 그런 고장 시 이게 차단기 사이에서 고장이 나면은 파워 퓨즈가 끊어가지고 이거 회로 보호를 하는 거, 고장 보호. 그 다음에 CB 2차 측에서 단락 사고가 생겼을 때는 후비 보호 기능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파워 퓨즈의 역할이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선 고장 보호용으로서 여기 사이에 모선 고정 보호용으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2차 측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후비 보호용으로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게 파워 퓨즈의 역할인 거고요. 그리고 프로텍트 CB는, 이 네트워크 프로텍트 CB는 어떤 상황에서 차단을 할까요? LCB 그림인데, 종류는 LCB로 썼는데, 과부하가 생기면 트립할 거고, 그죠? 기본적으로 과부하 생기면 트립을 할 거고, 여기 단락사고가 생겨도 트립을 할 거고, 그러니까 회로 보호용으로 있는 거고요. 특히 네트워크 프로텍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 병렬 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이렇게 병렬 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여기에서 1회선, 2회선, 3회선 중에서 2하고 3회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옆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가요. 가니까 이 방향에서는 지금 역전력이 생긴 거잖아요. 역전력이 생기면 여기 위에서 지금 한전 회로 측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차단하자. 차단 해놓고 나머지 두 개로 계속 그냥 공급을 하는 이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프로텍트 차단기는 한전 전원 정상 및 복전 시에 자동 투입을 하는, 또 역전력이 생겼을 때 자동 차단하는, 역전력 차단, 이런 것들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게 이 LCB 차단기다라는 거죠. 역전력 차단도 하고, 한전이 살아나면 알아서 또 붙고, 이렇게. 그래서 이 LCB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LCB가 기능을 내는 네트워크 프로텍트의 이 보호 기능은 뭐가 있느냐? 보호 기능 또는 동작 기능 해가지고 4가지 나와 있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그 다음에 무전압 투입, 이렇게 3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차단됐다가 투입됐다가 차단됐다가 투입됐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펌핑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4가지 암기를 하시고, 그럼 역전력 차단은 뭐냐? 역전력 차단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네트워크 프로텍트 모선에서 역으로 전력 P가 검출이 되면 차단을 하는 게 역전력 차단이에요. 그래서 67번 계정기가 검출을 하는 거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역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면 여기 1회선, 2회선, 3회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TR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쪽에서 사고가 나든지 여기서 사고가 나든지 여기 사고가 나든지, 사고가 나면은 여기 LCB 차단기 여기 또는 여기 뭐 CT라고 해도 됩니다. CT 위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역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거를 여기 이 CT가 검출할 수 있는 거고, CT가 그 전류를 이쪽으로 흘려주는 거고, 걔를 67번 계정기가 검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차단기, 지금 여기 위에 이상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차단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역전력 차단인 겁니다. 67번 계정기 설명을 하면 되고, 걔가 이 네트워크 프로텍트 CB를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역전력 차단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역전력은 어떻게 검출하냐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뭐 방향을 통해서 검출한다라고 했는데 전압을 기준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프로텍트 모선에 있는 전압, 이렇게 전압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여기서 흐르는 이런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될 텐데 이렇게 안 흐르고 반대로 흐르는 거죠. 뭐 이렇게 반대로 흐르면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을 검출을 해가지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반대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역전력을 판별을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보면 되고, 네트워크 모선에서 고장 시 역전력 계정기는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네트워크 모선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고장이 생기면 이 차단기는 동작을 해야죠. 고장이 생기면 이 과전류, 이게 단락이 생기면 단락 전류가 흘러 들어올 테니까 얘는 차단을 해야 됩니다.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역전력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력이니까. 그럼 67번 계정기는 동작 안 해요. 근데 얘는 차단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전력 계정기는 동작하지 않는 거고, 얘가 차단하는 이유는 여기에 또 OCR 계정기가 있으니까, 이게요. OCR 계정기가 붙어 있으니까 그때 뭐 이런 요소들을 이제 차단하면 되는 거죠. 과전류나 단락전류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기능 플러스 역차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차전압 투입. 차전압 투입은 여기 쭉 읽어보니까 차전압 투입은 뭐 전원이 복전되어 변압기가 충전된 경우에 우선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전압이 생기면 투입을 한다는 거거든요. 차전압을 78번 계정기가 검출해보자. 지금 이 AC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뭔가 사고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한전 전원이 다시 공급이 됐어요. 공급이 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이제 붙어줘야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스폰 네트워크는 이렇게 자동 운전을 할 거니까 자동으로 붙을 때 언제 그러면 뭐를 검출해서 붙을 거냐. 지금 2차 측에 전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차 측에도 전압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두 개의 전압의 위상과 크기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78번 계정기가. 그래서 크기가 여기 모선에 있는 전압보다 ACB 1차에 있는 전원척 네트워크 프로텍터 TR에서 공급되고 있는 이 전원척의 전압이 더 높을 때 투입할까요? 낮을 때 투입할까요? 노란색이 더 높을 때 투입할까요? 노란색이 낮을 때 투입할까요? 하얀색 모선에 있는 전압보다 요 상부에 있는 전압이 더 높을 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위상. 여기 전원 측의 전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전원 측이래. 여기 네트워크 모선 측의 전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전원 측의 변압기를 통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온 전원 측의 전압이 위상이 약간 앞설 때, 그러니까 위상이 약간 앞서고 전압이 약간 더 높을 때. 위상이 앞서고 전압이 약간 더 높을 때, 그죠? 이렇게 요럴 때 투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78번 계정기가 검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압이 정상적일 때가 언제냐? 정상적일 때 모선 측의 전압이 조금 더 낮다라는 거예요. 좀 많이 뭐 동기화가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낮다라는 거예요. 여기보다 조금 더 높다. 왜? 여기 전압이 더 높은 이유는 여기에는 변압기가 다른 변압기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모선에 공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전류들이 막 흐르고 있죠. 부하 쪽으로. 부하로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의 전압보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전류가 안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전압이 뜬 것보다 여기에는 전압이 강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전압이 더 낮아져 있는 거. 모선의 전압이 더 낮아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상은 전원 측에서 발전기에서 만든 이 전압이 부하 측으로 갈수록, 부하 측 모터로 갈수록 위상이 뒤처지죠. 위상이 조금씩 처지죠. 그거는 우리가 뭐를 그리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전압 강화 벡터도 그리면 전압 강화에 어떤 이 부하 측의 전원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전원 측의 VS는 이렇게 가잖아요. VS 그 이만큼이 전압 강화 아닙니까? 이거 계속 그리잖아요. 우리 이 각도 이게 뭡니까? 전원 측과 부하 측의 전압의 위상에 대한 상차각이거든요. 그 전원 측의 위상이 더 이렇게 빨라요. 부하 측은 이렇게 위상이 더 늦고, 당연히 이제 뭐 R이나 L 부하일 때, L 부하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R만큼 L만큼 위상 갓제어에서 위상차가 생기는 거니까. 아무튼
여기는 부하측이고 네트워크 모선은 부하측이고 얘는 아직 투입되기 전이니까 전원측에 있는 전압이에요. 요만큼은 와 있지만 그래도 요 사이에서 위상차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상차를 판별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전원이 이게 부하측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의 어떤 전압의 값 또는 전압의 위상하고 내가 여기 정상적으로 와 있는데 아직 전류는 안 흐르고 있어요. 그 내가 이제 투입을 하려고 하는 그때 어떤 위상 요걸 검출을 해가지고 정상이다라고 판별을 하는 거죠. 정상이 언제다 다시 얘기하면 네. 얘기하세요. 네. 시간. 네네. 지금 땡 하면은 제가 다시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일 설명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시. 저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압의 위상을 검출을 해가지고 간다. 저게 이제 차전압 투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무전압 투입은 여기에 전압이 없어요, 현재. 왜냐하면 세대가 다 정전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전이 세대가 이렇게 다 살았어요. 또는 한 회선이 살았어요. 전체가 정전된 다음에 한전이 살아났다. 그럼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의 전압은 무전압이고 여기 네트워크 변압기 2차 측으로 온 이 부분의 전압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 ACB를 투입을 시킨다는 거죠. 계속 복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게 무전압 투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시간을 지금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원래 매 시간마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마다 시간 클릭을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여기 들어가 보니까요. 시간이 어떻게 뜨냐면 신호 전송에서 9시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12시까지로 떠요. 1교시가 9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2교시는 우리가 밥 먹고 12시 20분에서 2시 20분까지 12시 20분에 반드시 이제 제가 눌러주고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 가도 되고 조금 하다가 쉴게요. 자, 그 다음에 차단기 펌핑 현상 방지가 있네요. 차단기 펌핑 현상이다라는 거는 이러한 것을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그다음에 역전력 차단 이런 것들을 하니까 펌핑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언제 생길 수가 있냐면 여기 모선에서 고장이 났을 때 세 개가 다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모선에서 고장이 나면 여기에 지금 단락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니까 OCR 계전기로 이 ACB가 트립되죠. 다 트립된 상태에서 트립이 됐어요. 근데 한전은 지금 정상이에요. 그죠? 정상이니까 여기 모선의 전압이 다 살아 있어요. 이렇게 살아 있는 상태에서 여기 1차 측에 전압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 프로텍트 모선의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0V죠. 그러니까 어떤 계전기어에서 투입이 돼요? 무전압 투입 계전기어에서 투입이 되는 거예요. 한전 측은 정상인데 모선에 지금 전압이 없네? 무전압 투입. 무전압 상태니까 빨리 투입을 하자. 탕 투입을 했어요. 투입을 하자마자 또 단락전류가 흘러가지고 OCR 계전기어에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고 또 보니까 또 무전압이네 투입해야지. 이렇게 투입 차단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오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단기 펌핑 현상을 방지하는 별도의 어떤 구성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회로적인 구성으로 해가지고 얘가 과전류에 의해서 동작이 됐을 때는 트립이 되면 이 CB가 네트워크 프로텍트 CB가 과전류에 의해서 동작이 되면 그냥 락을 해야 되겠다. 지금 2차 측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투입 신호가 와도 네트워크 프로텍터 이게 무전압 투입에 대한 투입 신호가 와도 투입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차단기 펌핑 현상이다. 펌핑 현상에 대한 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네 가지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그다음 차단기 펌핑 현상 방지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스폰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이렇게 동작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동작을 시킨다. 써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동작 방지에 대해서 있는데 오동작 방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그 뒤에가 5번이니까 자, 오동작에 대해서는 병렬 요 네 가지 여기 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막 암기를 하려고
이 앞글자를 딴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특징으로 보면은 무전전고도 있고, 그죠? 네트워크 프로텍트의 어떤 특성, 그러면 뭐죠? 역차, 무차, 뭐 이렇게 외웠었고,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차단기 펌핑 현상 방지, 막 이렇게 하려고. 여기서도 막 병진 회전 이렇게 외웠었는데, 오동작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그 원인하고 방지 대책을 보면 됩니다. 그 오동작은 역전력이 지금 병렬 발전기에 의한 것, 여기 병렬로 여기다 발전기를 이렇게 걸어 놓은 겁니다. 발전기에 의해서 부하에서 같이 이렇게 공급을 하게끔 걸어 놓으면 여기 발전기가 동작을 할 때 이 부하가 작으면 여기로 전원측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발전기 전압이 부하로 안 흘러가면 여기 지금 1000kVA인데 여기 부하가 800kVA예요. 200kVA는 일로 가는 거거든요. 한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다른 수용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긴 거예요? 역전력이 생긴 거죠. 몇 번 계전기가 동작을 해요? 67번 계전기. 그 동작을 해가지고 다 트립시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오동작.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물론 뭐 그냥 개념적으로 부하보다 발전기의 발전량이 작아야 된다. 그렇게 적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적는 거는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ATS를 써가지고 발전기를 돌릴 일이 생기면 발전기는 비상부하에다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비상부하만 따로 연결을 해가지고 ATS를 써서 절체를 해가지고 비상부하에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이러한 구성을 하자라는 거죠. 별도로 절체될 수 있는 구성을 해놓으면 여기에 역전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맞죠? 발전기 전력이 전원적으로 역류가 돼서 역전력 차단기가 투입이 된다. 대책은 발전기는 병렬 운전하지 않도록, 병렬 운전하지 말고 인터로그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지금 ATS를 둬가지고 별도로 절체해서 쓰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상 콘덴서에 의한 동작. 진상 콘덴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여기에 콘덴서가 이렇게 크게 달려 있어요. 여기 콘덴서가 있으면은 이 콘덴서에서 진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어떻게 될까? 모선의 전압이 상승하죠. 콘덴서가 진장이 생기면 모선의 전압이 상승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여기 전원 측의 전압보다 여기 네트워크 모선의 전압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어떤 투입이 안 될까요? 차전압 투입이 안 되겠죠. 차전압 투입이 원래 위의 전압보다 모선의 전압이 더 낮을 때, 위의 위상이 아래 위상보다 더 빠를 때, 위에가 전원 측이 더 빠를 때, 이럴 때 투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진상이 돼버리면 모선의 전압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차전압 투입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그냥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책은, 콘덴서는 부하의 개별로 설치해 진상이 되게끔 않게 한다. 이게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부하에 그냥 전동기에다가 걸어가지고 전동기가 스톱되면 탈락되고, 전동기가 붙으면 콘덴서도 붙고, 이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생전력에 의한 오동작.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오동작 된다라는데, 뭔가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하강할 때 회생 운전을 하면 여기에다가 전원을 공급할 것이다. 그런데 부하가 많이 있으면 괜찮죠. 부하에다 공급을 할 테니까. 그런데 여기 이 회생 전력이 부하가 얼마 없어가지고 전원 측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역전력이 생겨서 차단된다. 그럼 이게 또 방지해야 되겠다. 방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역전력에 대한 방지 방법은 세 개가 다 동시에 역전력이 생겼을 때, 원래 역전력이라는 게 하나가, 이게 한전 측이 이렇게 단락사고가 생기면 역전력이 된 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차단하게끔 구성을 한 건데,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세 개가 다 역전력이 생겨도 차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한전이 이렇게 세 개가 다 동시에 사고가 나거나 그럴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 회생 제동에 의해서 나가는 게 양쪽으로 세 개 회선으로 다 역전력이 공급이 되면 이때는 역전력 차단하지 말고 락을 하자라고 해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개 동시에 역전력이 생겼을 때는 락을 하자. 그러면 이 병렬 발전기에 의한 것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동작 안 할 수 있겠죠, 그죠? 병렬 발전기도 아까 병렬 발전기를 연결을 하려면 대책에서 절체를 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놨었는데,
여기에서 병렬 발전기에 의한 역전력도 세 개가 다 이렇게 역전력이 생길 테니까 그때도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생전력에 의한 대책은 아무튼 이 세 개의 동시에 역전력이 생겼을 때 락을 걸자라는 게 트리페루를 락시킨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전동기 기어전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여기 전동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동기가 이 뭔가 어떠한 고장점으로 회생 전력이 생기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역전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오동작이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 전동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잘 안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동기의 회생 전력은 언제 생깁니까? 전동기의 회생 전력은 얘가 돌고 있는데 전원 공급이 뭔가 중단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발전기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여기 회로에 고장이 생겼을 때, 이 단락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쫙 흘러 들어오고 여기 전압이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발전기가 돼가지고 얘가 돌아가는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 게 회생 전력이에요. 근데 이건 항상 고장난 지점으로 흘러가거든요. 회생 전력은 여기서 고장나면 이쪽으로, 여기서 고장나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서도 한전 측에서 여기서 고장나면 이렇게 해서 흘러갈 겁니다. 그럼 얘 역전력 차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동작이라고 해놔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없을 것 같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생 전력이 세 군데로 다 가려면 이 세 개가 동시에 차단이 됐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한전 전원이 동시에 이렇게 차단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회생 전력이 여기도 흘러가고 여기도 흘러가고 여기도 흘러가겠죠. 그랬을 때는 또 뭔가 이 내부의 고장이 아니니까 역전력 차단을 하지 않는다. 그런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원리는 쉬워요. 병렬 발전기가 생기면 이쪽으로 병렬 발전기를 걸면 역전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진상 콘덴서를 달면 여기 전압이 더 높아져서 여기 자동 전원 투입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여기 회생 전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전동기에서도 전동기에 대해서도 회생 전력, 기어 전류가 나오는 거죠. 기어 전류가 나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상 콘덴서에 의한 거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진상을 만들지 말자라는 게 대책이네요. 회생 전력에 의한 오동작, 엘리베이터에 회생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전체가 역전력이 생겼을 때는 락을 시키자. 전동기의 기어 전류도 마찬가지. 전동기 기어 전류가 사고점으로 흘러가는데 뭔가 이 전원 측의 세 군데의 사고점으로 흘러갈 때는 락을 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대책을 세워놓은 겁니다.